1068번입니다. 집합x가 원소가 1, 2, 3으로 되어 있는데요. f와 g가 모두 다 x에서 y로의 함수입니다. 자, 이럴 때, 자,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참인 것을 골라달라고 하네요. 자, f와 g가 모두 항등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항등 함수면, 자, 합성 함수도 항등 함수일까요? 우리 항등함수가 무엇이었죠? 자, 자기 자신이 대응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F가 항등함수란 말은 1이 1에 2가 2가 3이 3에 대응되겠죠. 그럼 G도 항등함수라고 했으니까 1이 1에 2가 2에 3이 3에 대응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 F도 항등함수, G도 항등함수니까 G 합성 F도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 항등함수가 될 수밖에 없죠. 결론적으로 1이 1에 쏘고 2가 2에 쏘고 3이 3에 쏘니까 항등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니은은 그러면 G 합성 F가 항등 함수래요. 항등 함수면 F는 반드시 1대1 함수가 되어야 할까요? 자, 지금 이 모양은 바로 합성 함수가 항등 함수가 맞죠? 그럼 F는 1대1 함수가 되어야 하나요? 자, 우리가 이쪽을 다시 한번 살짝 한번 바꿔볼까요? 예를 들어서 합성함수가 항등함수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1이 2에 쏟는데 결론적으로는 합성함수니까 2가 1에 써야 되겠죠. 자, 3이 1에 쏟습니다. 그러면 1은 3에 써야 되겠죠. 2가 3에 쏘면 3이 2에 쏘면 되나요? 그러면 이 자체도 보세요. 합성함수는 항등함수 맞습니까? 1은 1에, 2는 2에, 3은 3에 대응이 되잖아요. 그러면 f 자체는 1대1 함수가 맞죠. 그런데 만약에 이 식을 우리가 대우 명제를 한번 취해 볼까요? 대우 명제가 참이면 이 명제도 참이 되어야 되잖아요. 자, f가 1대1 함수가 아니면 저 이 f 자체가 1대1 함수가 아니라고 했을 때, 자, 선생님이 여기에서 3이 2에게 화살을 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쪽을 안 보더라도 3이 2에 1이 2에게 쏘고 3이 2에게 쏘니까 f는 1대1 함수가 아니죠. 그런데 g는 2가 1에 쏘다면 1은 1에 쏘는데 3도 3에 쏘죠. 그러면 이 함수 자체는 2가 어디를 쏘든지 간에 자, x의 값이 1과 3인데 항등 함수의 y값은 1로 같아지죠. 그러면 f가 1대1 함수가 아니면 결론적으로 합성 함수도 바로 항등 함수, 즉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항등 함수도 될 수가 없죠. 이 항등 함수는 원래 1대1 함수 맞습니까? 1대1 함수가 되어야 되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쏘니까. 맞죠? 물론 1대1 함수를 넘어서 1대1 대응까지도 되겠죠. 항등함수는. 자, 그러니 보세요. 대우를 취한다고 생각해서 F가 1대1 함수가 아니면 1대1 함수가 아니죠. 그러면 합성함수도 어떻습니까? 1대1 함수가 아니다. 즉 항등함수가 될 수가 없죠. 따라서 대우 명제가 참이니까 본 명제도 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D것은요. 자, G 합성 F가 1대1 함수라고 했습니다. 1대1 함수. 항등 함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1대1 함수일 때 F 또는 G는 둘 중에 하나는 어느 하나는 항등 함수가 되어야 할까요? 합성 함수가 1대1 함수입니다. 그러면 이 F 함수, 알맹이 함수나 껍데기 함수 둘 중에 항등 함수는 될 필요가 없죠. 지금 이
아래에 있는 것이 디귿의 바로 발레가 되겠는데 지금 이 함수는 1대1 함수가 맞죠? 합성 함수 자체가 1이 1에 대응되고 2가 3에 대응되고 3이 2에 대응되는 합성 함수 자체는 바로 지합성 F는 바로 1대1이 맞잖아요. 그런데 F를 보세요. 항등함수 맞나요? G를 보세요. 항등함수 맞나요? F와 G가 항등함수가 아니더라도 합성함수는 1대1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거짓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억만 니은이 참이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우리가 원소가 3개밖에 안 되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1069번입니다. 세집합 X, Y, Z가 각각 원소가 2개씩 이루어진 집합입니다. FG가 F는 X에서 바로 Y로의 함수가 되고요. G는 바로 Y에서 Z로의 함수가 됩니다. 원소가 2개의 유한집합이라서 선생님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았습니다. 이럴 때 이 합성함수 바로 X에서 G로 가는 바로 G 합성 F 이 함수가 무슨 함수가 되어라? 상수 함수가 되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는 함수 FG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죠. 자, 상수 함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 합성 함수가 결론적으로 이 정의역의 원소 1, 2가 이 마지막 이 합성함수의 공역 Z인 0, 1에 하나에만 대응이 되라는 뜻이겠죠. 바로 이 1, 2 자체가 어디에 0에만 대응이 모두 다 되든지 아니면 1에만 모두 다 대응이 되든지 이렇게 되는 함수가 바로 상수 함수죠. 이 안에는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1, 2 모두 0에 대응이 되든지 아니면 1, 2 모두 1에만 대응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먼저 F와 G의 함수의 순서상이겠습니까? F 함수를 먼저 만들어 놔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공력의 원소가 2개니까 공력의 원소가 2개라서 이 F 함수의 바로 이 정의역에서 공력에 대응되는 그 치역의 값이 2, 3 모두일 수도 있고 2일 수만 있고 3일 수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나요? 그럼 우리는 3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첫 번째 F의 치역이 무엇일 때? 2로만 될 때. 두 번째는 F의 치역이 3만 될 때. 세 번째는 F의 치역이 2와 3이 모두 될 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 F 함수와 G 함수 2가지를 의 순서상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F의 치역이 2만 될 때는 이 F의 함수도 결론적으로 무엇이 되어줘야 된다? 바로 상수 함수가 되어줘야 되겠죠. 그럼 1도 2에서는 한 가지, 2도 1에서는 한 가지, 즉, 한 가지의 바로 함수밖에 만들 수가 없겠죠. 요게 바로 F 함수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G의 함수로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 이때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1이 결론적으로 0에만 쏠지 1이 결론적으로
1에만 쓸지를 생각하니까 일단 이 2가 바로 F의 바로 치역인 바로 2가 G의 정의역이 되니까 2가 쓸 수 있는 곳이 0 아니면 1, 두 군데를 쓸 수가 있겠죠. 자, 2가 0에 대응이 된다면 2가 0이 대응이 된다면 결론적으로 이 합성함수는 1이 0에 2가 0에 대응이 되어서 상수함수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 자, 2가 1에 대응이 된다면 1이 1에 2가 1에 대응이 되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상수함수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 대응되는 게 몇 가지가 된다. 바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버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버리면 F라는 함수는 만들어졌지만 G의 함수가 완전히 만들어진 게 아니죠. 왜? 3이 지금 화살을 쏘고 싶어도 안 쏘고 가만히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G 함수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G의 함수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비록 이 3이 바로 F의 치역은 되지 않았지만 G 함수까지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 3이 화살을 쏘는 것은 바로 0과 1 아무렇게나 써도 되겠죠.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곱해서 몇 가지가 되겠다. 네 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2가 쓸 수 있는 게 두 가지. 맞나요? 2가 0, 1 두 가지를 쏘고 3도 0, 1 두 가지를 썼으니까 네 가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F의 치역이 2가 되는 게 네 가지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치역이 3만 되는 경우, F의 치역이 3만 되는 경우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첫 번째의 경우가 어떻겠습니까? 똑같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겠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1이 화살을 쏠 수 있는 게 몇 가지? 이번에는 3에게만 화살을 쏘야 되니까. 맞죠? 치역이 3이 된다니까. 1도 3에 쏘야 되고 2도 3에 쏘는 이 한 가지 뿐이죠. 즉, 1이 쏠 수 있는 거 3에 한 가지. 2가 쏠 수 있는 것도 3에 한 가지죠. 이제 그러면 3이 쏠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0과 1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이 어디에 섰다? 0에 대응이 됐다면 0에 대응이 됐다면 항등함수가 1이 1에 0에 대응되는 경우와 2가 0에 대응되는 이런 상수함수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3이 0에 대응될 수도 있고 1에 대응될 수도 있으니까 그 두 가지인데 이렇게 되면 방금 1번처럼 어떻게 됩니까? 2가 화살을 쏘야 되는데 아직 쏘지 않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2가 화살을 쏘는 경우를 또 생각해 줘야지 지 함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2는 어떻습니까? 0에 쏘아도 되고 1에 쏘아도 되니까 2가 쏘는 경우도 몇 가지가 되겠다? 두 가지가 되어서 바로 이 경우가 네 가지가 되는 거죠. 저 앞에 요 두 부분이 바로 F의 개수를 만든 것이고 뒤에 있는 두 부분이 무엇의 개수? G의 개수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상수 함수를 만들어 준 꼴이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1번과 2번은 같은 경우가 나온다는 것을 이제 확인했고요. 이제는 우리가 이 F의 지역이 몇 개가 되는 경우, 두 개가 되는 경우가 생각해야 되겠죠. 모두 2와 3의 화살을 다 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이 화살을 쏠 수 있는 것은 2에 쏘아도 되고 3에 쏘아도 되니까 몇 가지? 두 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1이 예를 들어서 3의 화살을 쏘았다면 3의 화살을 쏘았다면 치역이 두 개가 돼야 되니까 2, 3 모두 다 치역이 되어야 되니까 이 2는 바로 1이 쏘지 않은 바로 2에 대응되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F의 함수를 만들어 주는 게 바로 몇 가지가 되겠다?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1이 3에 2가 2에 대응되는 경우와 1이 2에 2가 3에 대응되는 그런 두 가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상수 함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2가 화살을 쏜 것부터 생각한다면 2가 화살을 쏠 수 있는 것은 0과 1이잖아요. 2가 화살을 쏠 수 있는 게 두 가지잖아요. 근데 2가 만약에 0을 쏟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0에게 대응이 됐다면 상수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3이 1에서 4번이면 상수 함수가 되지 않죠. 3은 2가 쏜 0에 대응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한 가지가 되겠네요. 요게 바로 G의 함수의 개수가 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렇게 해서 얘도 몇 가지가 나온다? 네 가지가 나와서 전체를 우리가 분류를 했잖아요. 그죠? 중복되는 경우가 없겠죠. 동시에 일어날 수도 없고 빠진 것도 없기 때문에 이 전체를 더한 바로 12가지의 바로 함수 f와 g의 순서상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프리집에는 요 두 가지를 하나로 취급하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가 같은 경우가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나누어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자,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도 결과값은 똑같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070번입니다. 두 함수 F는 1차 함수고 G는 A를 기준으로 구간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A 값보다 작은 쪽에서는 바로 정의역에서는 1차 함수, A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식을 만족시켜주는 모든 실수 S의 값의 합을 구해보라고 하네요. 그럼 먼저 합성 함수를 굳이 만들 필요 없고 G 합성 F1은 바로 G 오브 바로 F1을 생각하면 되겠죠. 자, F1은 어떻습니까? 1 플러스 A가 되니까 1 플러스 A가 바로 F의 치역인데 그 치역이 G의 바로 뭐가 된다? 정의역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GA 플러스 1의 값을 구하면 되는데 X 값이 바로 A 플러스 1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X가 A 플러스 1이라는 말은 A 값보다 크기 때문에 바로 이 아래식에 바로 이 X 자리에 A 플러스 1을 대입해서 바로 A 플러스 1의 제곱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A 플러스 1이란 말은 A보다 큰 쪽이니까 아래쪽을 따라가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F 합성 G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G4잖아요. 그럼 이 4가 X값인데 4가 X값인데 A보다 큰지 A보다 작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해서 생각해야 되겠죠. 첫 번째 4가 A보다 작은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4가 A보다 클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4가 A보다 작다는 말은 G4의 값이 뭐가 되겠다? 2 곱하기 4 마이너스 6이니까 2가 되겠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F2가 된다는 것입니다. G4가 바로 뭐 된다? 4가 A보다 작기 때문에 이 식에 대응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X자리에 4를 대입하면 8-6이 되어서 2가 함수값이 다음 껍데기 함수의 바로 정의역이 되어서 F2는 바로 무엇이 되겠다? 2 플러스 A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아, 미안합니다. 여기 F2라고 표현하면 이게 바로 F의 G4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4가 A보다 크거나 같다면 바로 이 G4의 값은 바로 아래쪽에 들어가면 되니까 바로 16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F16이 되겠습니다. F16이 되니까 바로 맞죠?
G4가 16이 되어서 자, F16은 16 플러스 A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앞에 부분은 A 플러스 1의 제곱으로 하나만 나오지만 이 뒤에가 자, A가 4보다 크냐, A가 4보다 작거나 같으냐에 따라서 바로 값이 두 개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이 식과 이 하나씩을 각각 두 번 연관지어서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A 플러스 1의 제곱과 바로 2 플러스 A를 더한 것이 얼마가 되는 57이 되는 A 값을 찾아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전개해 보시면요. A 제곱에 2A와 A가 3A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1과 2를 더하면 3이 되는데 57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57이니까 마이너스 57에서 3을 빼주면 3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54 이꼴 0이 되겠습니다. 6, 9, 54가 되나요? A 플러스 9 A-6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9 또는 A 값은 6이 되는데 A는 4보다 큰 수가 되어야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9가 되지 않고 A는 6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A 플러스 1의 제곱과 바로 16 플러스 A를 더해주면 되겠죠. 이 A 플러스 1의 제곱과 16 플러스 A를 더해서 얼마가 된다? 57이 되는 A 값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전개해 보면요. A 제곱에 자, 2A와 A를 더하면 3A가 되고요. 여기 1과 16을 더하면 17이 되죠. 57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57이 되어서 마이너스 40 이꼴 0이 되겠습니다. 인수분해가 보이나요? 8, 5, 40 보이나요? A 플러스 8, A 마이너스 5 이꼴 0이 되면 자 3A가 나오겠네요.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8이 되거나 또는 A 값은 5가 되는데 이번엔 A가 4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죠. 따라서 5가 될 수가 없고 4보다 작거나 같은 바로 마이너스 8이 바로 A 값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 값은 몇 가지 나온다? 두 가지로 나와 6과 마이너스 8이 나오는데 그 모든 실수 A 값의 합이 S라고 했으니까 S는 바로 마이너스 8과 6을 더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것을 제곱해서 몇 배 해달라? 바로 10배 해달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이 4가 되어서 10을 곱해버리면 자, 10s 제곱이 40이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여기 GF 합성 G4를 이용할 때 바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GA1을 구할 때 A1은 X값이 X값이 A 플러스 1이 되는데 그 X는 A보다 크기 때문에 이 아래쪽으로 바로 함수값을 찾으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071번입니다. 두 이차 함수 fg가 있는데요. 자, f 합성 gx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되어라.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하죠. 자, 이 문제를 그래프를 생각하면서 생각해도 되겠지만 일단 이 방정식을 먼저 우리가 처리한 다음에 그래프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편할 거예요. 근데 조심할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좌변이 F 합성 GX죠. 자, 그게 FX다. 그래서 이 fx가 바로 x가 되면 된다. 그래서 gx가 x와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조금 틀린 풀이가 됩니다. 자, 이 식도 맞지만 실질적으로 이 gx를
이 fx의 합성을 해주면 이 자체는 좌변은 4차 함수가 되어버려요. 4차 함수와 바로 이 fx 2차 함수의 방정식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 그대로 gx는 x라고 하면 안 되고 일단 gx를 fx에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이 gx 전체를 대입하지 말고 gx 자체만 대입을 해서 표현을 해보면요. 자, 이 좌변은 gx의 전체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2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gx가 되면 플러스 3이 바로 좌변이 되고 우변은 fx니까 fx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좌변에 있는 3과 우변에 있는 3은 지워지고요. 우리가 이 방정식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다 모으면요. gx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2배의 gx 그리고 이항해버리면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x 이꼴 0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요 gx제곱과 마이너스 x제곱을 보면 합차 형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러면 한 번은 gx와 x를 더해주고 한 번은 gx와 x를 빼면 되겠네요. x를 빼야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자, 이 gx와 마이너스 2x는 두 배로 묶어보면 2로 묶어보면 gx 마이너스 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gx 마이너스 x가 무엇이 됩니까? 공통이 되어서 gx 마이너스 x로 묶어버리면 자, 여기는 gx 플러스 x 플러스 2로 정리가 되겠죠. 따라서 두 식을 곱해서 0이니까 바로 두 식이 각각 0으로 만들어지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gx는 x라는 우리 조금 전에 처음에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는 이 하나와 또는이죠. gx가 x 플러스 2가 0이 되는 이 두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식을 가지고 우리가 뭐다?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의 범위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gx는 이렇게 2차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gx 이꼴 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와 바로 x가 같은 것이고 두 번째는 gx 플러스 x 플러스 2니까 gx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에다가 바로 x 플러스 2를 더 더한 게 0이 되겠죠. 따라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 이꼴 0이 되고 또는 여기는 x제곱에 마이너스 x가 되죠. 마이너스 x죠. 마이너스 2x와 플러스 x가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a 플러스 2 이꼴 0이라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2차 방정식, 여기도 2차 방정식인데 이게 서로 다른 실근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서로 다른 실근 몇 개를 가질 때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되고 그럴 때 여기서는 흑은을 가져주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 오하니까 모든 근을 다 가지고 와야 되니까 합집합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여기가 흑은을 가지면 되고 여기에서 흑은을 서로 다른 두 흑은을 갖는다면 여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될 것이고 아니면 얘가 중근을 갖는다면 얘도 중근을 가지면 각각 하나씩의 근을 가지니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두 개가 되겠죠. 이 중근은 서로 같은 두 근이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중근 하나, 여기서 중근 하나를 가지면서 그 중근의 값이 서로 달라야 되겠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별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판별식을 생각해 보면 자, 여기에서의 판별식은 b제곱 9 마이너스 4ac가 되어서 마이너스 4a가 되고요. 여기서의 판별식은 바로 b제곱 1 마이너스 4ac니까 바로 4배의 a 플러스 2가 되어서 무엇이 된다? 바로 마이너스 4a에 마이너스 4의 8에다가 1을 더하면 마이너스 7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9 마이너스 4a가 0보다 크고 맞죠? 자, 그리고 뭐가 돼야 됩니까? 얘는 바로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이때는 오화가 되는 거죠. 이 두식 자체 오화 여기는 오화잖아요. 이게 만족해도 되고 이 식이 만족해도 되는데 우리가 근을 두 개 가지기 위해서는 여기에 서로 다른 두 식을 갖고 그리고가 돼야 되죠. 그리고 흑은을 갖든지 흑은을 갖고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든지 중근을 갖고 그리고 중근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오화는 이 식을 만족시켜주는 이 식을 곱해서 0을 만족시키는 두 개의 식이 나왔는데 그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가지고 바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고 그리고 흑은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흑은일 때는 얘는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 7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이거에 엔드가 되는 거죠. 따라서 9는 4a보다 크고 따라서 a가 바로 4분의 9보다 작은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4a가 마이너스 7보다 크겠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얼마? 4분의 7보다 커야 되니까 두 개를 엔드 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분의 7보다는 크고 4분의 9보다는 작은 이 범위를 하나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에 의해서 나온 A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는 자, 이 첫 번째 식이 흑은을 가져야 되니까 자, 우리 그냥 또 식을 풀 필요 없고 실근일 때가 0보다 크다니까 흑은일 때 0보다 작다가 되겠죠. 따라서 부동호만 바꾸어 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흑은일 때가 0보다 작다니까 바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은 0보다 크다가 되어서 이 식 동안 바로 뭐다? 바로 부동호의 방향만 바꾸어 주면 되겠죠. 그런데 4분의 9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작은 A의 값은 교집합은 무엇이다? 공집합이 되니까 여기는 A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중근이가 는영이 되면 되겠죠. 는영이 되면 여기는 A는 4분의 9가 되고 그리고죠. 그리고 A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4분의 7이 되는데 A가 4분의 9가 되면서 동시에 마이너스 4분의 7이 될 수가 있나요? 그렇게 될 수도 없잖아요.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첫 번째 식, 즉 gx-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 두 번째 gx 플러스 x 플러스 2 이꼴 0이 바로 흑은을 가질 때 바로 그때 바로 A의 범위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나머지 두 개의 경우에는 여기에 만족해주는 바로 A의 범위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1072번입니다. 0과 3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fx가 이렇게 꺾여져 있는 그래프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려면 여러분들이 이 방정식을 그대로 풀기 위해서는 이 구간별로 나누어서 이 합성함수를 다 구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그냥 우리가 합성함수의 바로 이 좌변의 합성함수를 그리고 우변에 바로 1차 함수를 그려서 그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이 4개란 말은 바로 두 그래프의 교점이 몇 개 나온다. 서로 다른 교점이 4개가 나오면 되겠죠. 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 그래프와 바로 y절편이 1이면서 기울기가 변하는 이 기울기의 변화하는 그 그래프를 관찰하면서 바로 교점의 4개가 되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하는 것이 훨씬 편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좌변의 그래프,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겠죠. 자, F 합성 F가 되니까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그려보도록 합시다. 먼저 F가 어디에서? 바로 이 x 이퀄 1에서 꺾여지니까 우리는 먼저 x가 0에서 1까지만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저 알맹이 함수에서의 바로 이 정의역 0, 1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지금 요 구간에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구간에서 0과 1 사이에서만 구해보면 0에서 1까지 변할 때 y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에서 0까지죠. y 값이 3에서 0까지 바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y 값이 바로 fx가 되는데 그 y 값, 즉 알맹이의 치역이 다시 껍데기 함수의 정의역이 되니까 3에서 0까지잖아요. 그러면 3에서 0까지 가야 되니까 이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그래프를 따와야 되겠죠. 3에서 0까지 변하니까 3에서 0까지 변하면 y값을 한번 볼까요? 2에서 0으로 갔다가 0에서 3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정 2에서 0으로 갔다가 0에서 다시 3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자 2에서 0으로 갔다가 0에서 다시 3으로 가죠. 그래서 이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런데 2에서 0까지 갈 때, 즉 y값이 2에서 0까지 갈 때 이 x 범위를 보면 이 세 칸 중에서 세 칸, 즉 2에서 0으로 0에서 3으로 갈 때 이 세 칸을 다 따오는데 이 세 칸에서 2에서 0으로 갈 때가 몇 칸입니까? 두 칸이죠. 두 칸이 2에서 0으로 갔고 한 칸이 바로 0에서 3으로 갔으니까 이 두 칸, 전체 세 칸 중에 두 칸이 2에서 0으로 왔으므로 여기에서는 2에서 0으로 할 때 이 전체를 세 칸으로 나누면 한 칸이 3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3분의 2일 때 바로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바로 두 칸에서 2에서 0으로 왔으니까 바로 이 전체 1을 세 등분하면 한 등분이 3분의 1이 되니까 3분의 2까지 바로 0으로 오고 다시 3으로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어디에서 어디? x가 1에서 3으로 변할 때. 그러면 y 값은 어떻게 변합니까? 1에서 3으로 변할 때 y 값은 0에서 2로 변하죠. 0에서 2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 y 값이 바로 뭐가 된다? fx. 즉, 이제 이 y값이 알맹이의 치역이니까 알맹이의 치역은 껍데기 함수의 정의역이 되니까 이제 정의역이 0에서 2까지 갔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0에서 2까지 온다는 말은 요까지 온다는 말이겠죠. 2까지. 0에서 2까지 오는 거니까 바로 2의 함수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요 직선이 바로 두 칸분의 두 칸이니까 바로 기울기가 1이죠. 따라서 여기는 1이 되니까 0에서 2까지 올 때, 0에서 2까지 올 때 함수값은 어떻게 온다? 3에서 0으로 왔다가 0에서 1로 가겠죠. 3에서 0으로 왔다가 0에서 1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에서 0으로 오고 0에서 1로 갈 때 전체 두 칸에서 절반씩 움직이는 게 되겠죠.
그러므로 1에서 3 사이까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3에서 y 값이 3에서 맞나요? 미안합니다. 요 요거는 지금 무엇입니까? 바로 y 값이 요 실제적인 합성함수가 움직이는 거죠. 그죠? 요게 지금 fx입니다. 여기도 요게 fx죠. 맞죠? 합성함수 자체의 값이 지금 변하는 걸 네모 박스로 칠하는 거예요. 3에서 0으로 갔다가 0에서 1로 가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절반만큼 가니까 1에서 3 사이가 정기역이니까 절반만큼 간다는 말은 2일 때 바로 0이 되고 다시 3일 때 1로 가는 이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지금 그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그리면 여기에서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이럴 때 좌변의 함수를 그렸으니까 이제 우변의 함수 y 이꼴 kx 플러스 1인데 얘는 y 절편이 1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0,1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0,1을. 지나면서 바로 기울기에 따라서 교점이 4개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기울기가 양수일 때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어떻습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교점이 몇 개가 나오나요? 하나, 둘, 세 개가 나오니까 되지 않겠죠. 더 기울어져도 교점은 네 개가 나올 수가 없고, 교점이 네 개가 나오려면 최초로 교점이 네 개가 나오는 경우가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X축과 평행하게 끄면 어떤가요? X축과 평행하게 끄었더니 교점이 어떻게 나오죠? 자,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경우가 되겠죠. 지금 정의역이 0에서 3까지니까 이 점도 새카만 점이고 이 점도 새카맣기 때문에 이 점도 포함이 되겠죠. 따라서 교점이 몇 개가 나온다? 네 개가 나온다. 그러므로 이때의 바로 직선의 기울기 바로 K는 얼마가 되어야 되겠다?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기울기가 0일 때 4개가 되면서 기울기가 양수가 되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교점은 몇 개밖에 발생하지 않는다. 3개 발생하고 이렇게 하면 2개 발생되겠고 더 기울어지면 하나밖에 발생하지 않죠. 따라서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무엇이 교점이 네개가 발생한다, 발생 안 한다, 발생 안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기울기가 음수 쪽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음수 쪽으로 가면 동일하게 교점이 몇 개 나오나요? 여기 하나 나오죠? 하나, 둘, 셋, 네 개 나오겠네요. 그러다가 더 기울기가 작아지는데 어디에서? 바로 2,0을 지날 때 어떻게 됩니까? 2,0을 지나버리면 기울기가 바로 이 직선이 2,0을 지나면 거점이 하나, 둘, 세 개밖에 되지 않죠. 따라서 이때는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기울기가 더 기울어져 보세요. 기울기가 더 기울어져 보면 여기서는 2개가 발생하다가 하나가 발생하다가 교점이 이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죠. 따라서 이런 경우도 되지 않고 맞죠? 이런 경우도 되지 않죠. 즉, 요 사이, 어느 사이, 요 사이가 되어야 되는데, K가 0일 때는 되고, 이때는 되지 않는다. 맞죠? 이때의 기울기는 어떻습니까? 0,1과 2,0을 지나니까 밑변의 길이가 2가 되고, 높이가 1이 되니까, 기울기, 바로 K 값이 이때는 2분의 1인데, 오른쪽 끝이 아래로 향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교점이 몇 개가 된다? 4개가 아니라 3개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요 사이에 있을 때 바로 교점이 4개가 되니까 따라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뭐하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커야 되고 그리고 0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바로 교점이 4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을 보니까 K는 0이 아니다. 즉 기울기가 0인 X축과 평행한 직선은 요 직선은 뭐 해달라? 제외시켜달라 이 말이겠죠. 바로 교점은 발생하는데 교점은 4개가 발생하는데 요 상황은 제외시켜달라. 따라서 0의 이꼴을 빼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고 0보다 작은 범위에서 바로 교점이 4개 나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B 값이 0이 되니까 B에서 A를 빼면 바로 얼마가 되겠다?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바로 이 합성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고 우변의 함수는 y절편이 1인 정점이죠. y절편이 1, 즉 0,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바로 변하는 바로 1차 함수가 되겠는데 이 합성 함수와의 바로 교점이 4개가 되어야지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이 4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교점이 4개가 되는 그 기울기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073번입니다. 두 집합 XY는요, X도 양수, Y도 양수입니다. 두 집합 XY에 대해서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달라고 합니다. 스몰 a 값도 양수인데, 자, 스몰 a 값보다는 스몰 b 값이 더 크다. a보다는 b가 크다는 것입니다. 함수 F에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죠. 자, 역함수가 존재하면 F는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자, 1대1 대응이 되어야 됩니다. 1대1 대응. 자, 그러면서 자, 두 원소 x1, x2가 바로 양수인데 x1보다 x2가 크면 fx1이 fx2보다 작다고 했죠. 자,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 살짝 정리해 줬는데 자, x 값이 커졌는데 그 대응하는 y 값은 어떻게 됐죠? 작아졌죠. x 값이 커졌는데 y 값은 그 대응하는 y 값은 바로 x2의 함수값이 x1의 함수값보다 더 작아졌죠. 이런 식을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한다? f는 감소 함수라고 이야기하죠. 맞나요? 반대로 x 값이 더 커졌는데 y 값도 그 대응하는 함수가 x 값이 클 때 y 값도 더 크다 이렇게 돼버리면 즉 큰 게 크다 y 값이 그러면 이때는 무슨 함수라고 이야기한다? 증가 함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x값이 커지는데 y값도 그에 대응되는 y값도 커지면 증가함수가 되고 x값이 커지는데 자, 반대로 y값이 작아졌죠. 그러면 감소함수가 된다는 것 한 번 더 알아두기 바랍니다.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1대1 대응이 돼야 되고 1대1 대응 그래프는 맞죠? 증가함수 아니면 또는 감소함수일 때 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여기는 감소함수이라는 거예요. 이 F가. 감소함수니까 보세요. X값이 여기가 X1인데 여기가 X2. 저 X값이 더 커졌는데 함수값 Y값은 더 작아졌죠. 낮아졌죠. 이런 그래프가 바로 뭐가 된다? 감소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함수가 증가함수죠. X값은 어떻게 된다? 더 커졌는데 함수값 Y값도 또한 더 커졌죠. 여기보다는 여기의 함수값 Y값이 더 커지잖아요. 그죠? 이런 그래프를 증가함수라고 합니다.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거나 실수 전체에서 감소하면 그 그래프는 반드시 1대1 대응이면서 역함수를 가지겠죠. 자, 그럴 때 바로 합성함수의 또 무엇입니까? 이 역함수의 합성함수 했는 것에
바로 무엇을 물어본다? 대소 비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y꼴 x가 있을 때 y꼴 x가 있을 때 자, 보세요. 원래 함수가 이런 정가 함수예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 직선으로를 한번 생각해 봐요. y꼴 2x 플러스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함수의 역함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여기서 교점이 생기면서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직선일 때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기울기가 역수가 된다고 했죠. 자, y절편은 우리가 찾아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가 역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울기가 2면 이 그래프는 증가하죠. 기울기가 조금 말이 안 맞네요. 여기가 2분의 1이 되면 말이 좀 안 맞습니다. 자,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바꿉시다. 자, 여기가 이 직선의 기울기가 y꼴 다시 여기가 y꼴 2x 뭐 플러스 1이라고 할까요? 그럼 여기가 바로 y꼴 2분의 1x 그리고 상수한 건 나중에 찾으면 되겠죠. 저 기울기가 서로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죠. 그런데 기울기는 역수 관계인데 원래 함수도 정가함수고 역함수도 뭡니까? 정가함수죠. 기울기는 서로 역수가 되지만 정가함수의 역함수는 정가함수입니다. 자, 정가함수의 정가함수의 무슨 함수? 역함수. 역함수는 정가함수예요. 감소함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감소함수의 역함수는 감소함수가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대수 고등학교 2학년 가서 지수로그 함수라는 것을 배울 때 많이 사용합니다. 자, 역함수는요, 직선일 때는 기울기가 역수가 된다고 했죠. 역수가 되어도 그 기울기는 다 무엇입니까? 양수가 되죠. 따라서 원래 함수가 정가함수이면 역함수도 정가함수이고, 원래 함수가 감소함수이면 역함수도 감소함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정가함수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게 정가함수다? x 값이 원래 x1보다 x2가 더 클 때 y 값도 따라서 같이 더 커지는 게 정가함수가 되고 자 감소함수는 어떤 거다? x 값이 더 커질 때 y 값은 어떻게 된다? 반대로 더 작아진다. 이게 바로 감소함수예요. 그럼 정가함수는 커지는 게 커지는 거. 커지면 커지고 x가 커지면 y도 커지고 감소함수는 x가 커지면 반대로 y값은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돼야 돼요. 그 내용만 알면 이 문제는 쉽게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f가 정가함수이니까 f가 여기에서 무슨 함수이니까 정가함수이니까 f 인버스도 무슨 함수가 돼야 된다? 정가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기억부터 보면요. 자, A보다 B가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FA와 FB를 합성함수인데 한번 비교해 보세요. FA와 FB는 누가 큽니까? 누가 크나요? A보다 B가 큰데 미안합니다. 여기서 정가함수가 아니죠. 소리합니다. 정가함수가 아니라 여기서 둘 다 무슨 함수가 된다? 감소함수잖아요. 그죠? 감소함수니까 자, 큰 게 작아지죠. 작은 게 커지고. 자, A가 큽니까? B가 큽니까? B가 크죠. B가 큰데 그럼 그에 대한 함수값은 어떻게 된다? 작은 놈이 커지고 큰 놈은 작아지는 거죠. 함수값이. 그러면 다시 합성을 하니까 이제 이 동그라미 자체가 바로 x값이 되니까 큰 놈이 더 작아지고 작은 놈이 더 커져야 되겠죠. 따라서 기억은 틀렸죠. 얘가 더 크고 얘가 작으니까 x값이 얘가 더 적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역함수죠. 역함수도 감소니까. 자, A와 B를 보면 B가 어떻습니까? 더 크고 A가 더 작잖아요. 그죠? X 값은 A가 작고 B가 큰데 함수 값을 볼 때는 F 인버스의 함수 값이니까 F 인버스도 감소 함수니까 작은 놈이 더 커야 되겠죠. 따라서 니은은 참이 되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디귿은요. 디귿은 바로 기억과 똑같은 형태로 합성함수 이야기인데, 자, 먼저 F 인버스 A와 F 인버스 B를 먼저 봐야 되겠죠. 동일하게 감수함 함수입니다. A가 A 값이 B 값보다 더 작잖아요. 작으면 이 두 개는 누가 더 커야 된다? F 인버스도 감수니까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아야 되겠죠. 감삼수니까. 자, 그런데 또다시 합성을 하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x 값이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죠. 뭐 작은 게 커야 되니까 전체 값은 누가 더 커야 된다? 바로 작은 게 더 커야 된다. 따라서 이것도 참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이 문제에서 옳은 것은 바로 니은과 디귿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역함수라고 해서 정가함수가 정가함수의 감수함수가 감수함수고 감수함수의 역함수가 정가함수가 아니에요. 역함수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정가함수의 역함수는 정가함수고 감수함수의 역함수도 감수함수가 된다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풀이집처럼 풀지 않고 이렇게 간단하게 자 감수함수이기 때문에 x값이 적으면 y값은 더 커진다. 반대로 된다는 것만 생각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